새벽 3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문으로 달려갔고 구멍으로 들여다보니 이웃집 여자가 눈물범벅으로 서 있었다. 제발, 아이들 좀 봐줘. 그리고 이 짐도. 남편이 미쳤어. 죽일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울부짖었다. 그 순간 나는 그녀의 손에 쥔 그 사진을 봤다. 내 남편의 얼굴이 그녀의 팔에 안긴 채 웃고 있었다. 배신의 칼날이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졌어.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문을 열었다. 복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니까. 그날 밤 나는 그녀의 아이들을 안고 그녀의 짐을 끌어안은 채 내 평생의 증오를 삼켰다. 하지만 그 선택이 내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다. 그녀의 눈빛에 스며든 죄책감이 내 복수의 불씨를 지폈다. 그 새벽의 문소리는 아직도 내 귀에 울려 퍼진다.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 7층 끝방. 나는 유미라고 32살. 한때는 행복한 주부였지만 이제는 홀로 사는 그림자 같은 존재. 남편, 재훈은 2년 전 사라졌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배신당하고 떠났다. 그는 이웃집 지은의 팔에 안겨 새 삶을 시작했다. 지은 그 이름만으로도 속이 메스꺼워진다. 그녀는 내 옆집에 살던 평범한 주부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내 남편을 유혹한 여우였다. 새벽 3시 15분. 나는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었다. 재훈의 마지막 메시지 미안해, 유미야. 지은이가 날 사랑해준대. 그 문구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3번, 4번 울렸다. 누구세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유미 씨. 나 지은이야. 제발 문 열어줘.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망설였다. 왜 하필 나일까? 왜 이 시간에? 문을 열자 지은이 서 있었다. 머리카락이 헝클어지고 얼굴은 창백했다. 그녀의 두 아이 5살짜리 딸과 3살짜리 아들가 그녀의 다리 뒤에 숨어 울고 있었다. 손에는 커다란 여행 가방 2개가 쥐어져 있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가 앞으로 달려들어 내 팔을 붙잡았다. 재훈이가 날 때려. 술 취해서 미쳤어. 아이들 데리고 도망쳤어. 제발, 유미 씨, 당신밖에 없어. 짐 좀 맡아줄래? 아이들도. 오늘만, 제발.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재훈이. 내 재훈이가? 그녀의 남편이 된 그 남자가 이제 그녀를 때린다고? 아이들의 눈물이 내 발밑에 떨어졌다. 나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안아 올렸다. 알았어, 들어와. 진정해. 지은이 안으로 들어오며 가방을 내려놓았다. 방 안이 갑자기 좁아졌다. 그녀의 아이들이 내 소파에 앉아 장난감을 꺼내기 시작했다. 지은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미안해, 유미 씨, 당신한테 이런 부탁을 하다니. 하지만 재훈이가. 그는 변했어. 나 때문에, 아니 우리 때문에. 나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따랐다. 손이 떨려 컵이 부서질 뻔했다. 재훈이, 그 이름이 내 입안에 썼다. 그는 나를 버리고 그녀를 선택했다. 결혼 7년 차, 우리는 아이도 없이 그냥 서로를 사랑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은의 집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그 후로 재훈의 발걸음이 늦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알았다. 직감으로. 하지만 증거를 잡지 못해 참았다. 그리고 그는 떠났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며 사랑이 식었어 라고 했다. 이제 그녀가 그의 폭력을 피해 나에게 온다. 아이러니인가, 운명인가? 지은이 물을 받아 마시며 말했다. 유미 씨, 당신은 강해. 나처럼 약하지 않아? 재훈이가 당신을 버린 게 후회돼. 나도 알아. 내가 잘못했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웃음이 나왔다. 속으로. 잘못. 그게 다야. 하지만 입으로는 괜찮아. 아이들 재워줄게. 당신은 어딜 가?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친구 집으로. 돈도 없고. 내일 와서 데려갈게. 제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문을 닫고 돌아서자 아이들의 숨소리가 방을 채웠다. 그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은의 가방을 열어보고 싶었다. 호기심. 아니, 분노였다. 가방 안에는 옷가지와 사진 앨범이 있었다. 재훈과 지은의 결혼 사진. 그의 미소가 날카로웠다. 그리고 편지 한 장 재훈의 필체로. 지은아, 유미는 과거야. 너와 아이들이 내 미래. 나는 그 편지를 쥐고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다. 피가 흘렀다. 복수가 싹텄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다. 그녀의 약점을 알아야 했다. 아침이 밝아왔다. 아이들이 깨서 울었다. 나는 우유를 데워주고 밥을 해주었다. 지은의 전화가 왔다. 고마워. 유미 씨, 오늘 저녁에 올게. 그녀의 목소리가 안정됐다. 나는 기다릴게라고 답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세웠다. 재훈을 만나야 했다. 그녀의 약점을 이용해. 그날 오후,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에 갔다. 서울의 겨울 공기가 차가웠다. 아이들이 모래성을 쌓으며 웃었다. 순간, 나는 느꼈다. 이 아이들이 무슨 죄인가? 하지만 그들의 어머니가 내 삶을 빼앗았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재훈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길었다. 여보세요. 그의 목소리. 여전했다. 재훈아, 나 유미야. 침묵. 유미. 무슨 일이야? 나는 웃었다. 지은이가 내 폭력을 피해 나한테 왔어. 아이들도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뭐? 그년이 젠장. 전화가 끊겼다. 나는 아이들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문 앞에 재훈이 서 있었다.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됐다. 유미, 그년 어디 있어? 그는 문을 밀치려 했다. 나는 아이들을 방으로 데리고 가고 문을 잠갔다. 나가, 재훈아. 내 새 가족을 망치고 싶지 않아. 그는 문을 두드렸다. 당신이 뭘 알아? 지은이가 날 속였어. 그녀가 바람 피웠어. 그의 고함이 복도를 울렸다.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지은의 비밀. 이제 시작이었다. 저녁, 지은이 왔다. 그녀의 얼굴은 더 창백했다. 재훈이가. 나 찾았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이들 재웠어. 당신 짐도. 그녀가 무릎 꿇었다. 유미 씨, 도와줘. 재훈이가 날 죽일 거야. 나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말해봐. 재훈이가 왜 그래? 그녀가 울며 털어놨다. 나의 다른 남자랑. 재훈이가 알았어. 배신의 연쇄. 그녀도 배신자였다. 내 분노가 그녀에게 옮겨갔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도와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은 재훈을 다시 내게 돌려놓는 것이었다. 아니, 그건 거짓이었다. 진짜 조건은 그녀의 모든 비밀을 캐내는 것. 지은은 약속했다. 뭐든 할게. 밤이 깊어지자 나는 그녀를 보냈다. 아이들은 내 곁에. 그날 나는 처음으로 복수의 맛을 봤다. 달콤하고 쓰디썼다. 지은의 비밀이 내 손에 쥐어진 후 내 삶은 두 갈래 길로 나뉘었다. 한쪽은 모성애에 가면 아이들을 돌보며 평범한 이웃으로 사는 척, 다른 쪽은 어둠의 실타래 재훈과 지은의 약점을 파헤치는 그림자. 서울의 겨울은 더 추워졌다. 아파트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매일 아침 아이들을 깨우며 지은의 전화를 기다렸다. 그녀는 매일 와서 아이들을 데리고 갔지만 눈빛이 불안했다.
재훈이가 의심해. 당신 집에 왔던 거 알아? 나는 웃었다.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재훈의 움직임을 추적했다. 그의 직장 강남의 IT 회사. 나는 익명 계정으로 그의 소셜미디어를 뒤졌다. 게시물들, 지은과 아이들의 행복한 사진. 하지만 댓글 아래 익명의 메시지. 야, 너 바람 피운 거 알아? 재훈의 친구들 사이에 소문이 돌고 있었다. 지은의 불륜 상대 그는 누구일까? 나는 지은에게 물었다. 그 남자, 이름이 뭐야? 그녀가 주저했다. 민준. 회사 동료야. 민준. 그 이름이 내 머릿속에 새겨졌다. 나는 검색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민준의 프로필, 30대 중반, 매력적인 미소, 여행 사진들. 지은과 찍은 사진은 없었지만 직감이 말했다. 그는 열쇠였다. 그날 밤 나는 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지은 씨가 당신을 사랑해. 하지만 재훈이가 알아. 도와줄까? 그의 답장은 빨랐다. 누구세요? 어떻게 아세요? 나는 그녀의 친구라고 했다. 그리고 약속을 잡았다. 다음 날 홍대 카페. 카페에 도착하자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다. 날카로운 눈매, 세련된 옷차림. 지은이가 왜 당신한테? 그는 의심스러워했다. 나는 커피를 저으며 말했다. 그녀가 위험해. 재훈이가 폭력적이에요. 당신이 도와줘야 해.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난 그냥 잠깐의 실수였어. 지은이가 재훈이를 사랑하잖아. 그의 말에 웃음이 나왔다. 사랑. 당신도 배신자잖아. 그는 당황했다. 그게 무슨 일? 나는 지은의 편지를 보여줬다. 이게 증거야. 재훈이한테 주면?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제발 하지 마세요. 내가 돈 줄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돈이 아니야. 지은의 삶을 망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재훈이를 설득할 도구가 필요해. 우리는 거래를 했다. 민준이 재훈의 회사에 들어가 그의 약점을 캐내는 것, 그의 비리 횡령이나 뭐든. 민준은 IT 전문가였다. 그는 동의했다. 알았어. 하지만 지은이는 건드리지 마. 집으로 돌아오니 지은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들 데리러 왔어. 재훈이가 집에 없어. 그녀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나는 걱정 마, 내가 봤어 라고 했다. 그녀가 아이들을 안고 가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편지를 불태웠다. 이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며칠 후 민준의 메시지. 재훈이가 회사 돈을 빼돌렸어. 증거 파일 보낼게. 첨부 파일을 열자 숫자들이 춤췄다. 수억 원의 횡령. 재훈의 비밀. 나는 복사본을 만들고 지은에게 보냈다. 이게 내 남편이야. 그녀의 전화가 왔다. 유미 씨, 이게 뭐야? 재훈이가. 왜? 울음소리. 알려줘서 고마워. 이제 어떻게 해? 나는 도망쳐. 아이들과 함께 라고 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재훈을 기다렸다. 그날 저녁 그는 내 문을 두드렸다. 유미, 지은이가 사라졌어. 당신 알아? 그의 눈은 붉었다. 술 냄새. 나는 문을 열고 그를 안으로 들였다. 앉아. 이야기해. 그는 소파에 무너지듯 앉았다. 난 잘못했어. 지은이 때문에. 하지만 그녀가 날 배신했어. 민준이란 놈하고. 나는 그의 어깨를 토닥였다. 나도 알아. 재훈아, 우리 다시 시작할까? 그의 눈에 희망이 스쳤다. 유미야. 미안해. 나는 키스했다. 그의 입술이 떨렸다. 그 밤 우리는 침대에서 서로를 안았다. 하지만 내 마음은 차가웠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회사로 갔다. 나는 익명으로 횡령 증거를 경찰에 보냈다. 재훈 씨,
당신의 비밀을 아는 사람. 저녁 뉴스. IT 회사 직원 횡령 혐의로 체포. 재훈의 얼굴이 화면에 나왔다. 지은의 전화. 유미 씨, 재훈이가 잡혔어. 아이들은 나는 안전해. 너도 도망쳐라고 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이상했다. 민준이가 날 데리러 왔어. 배신의 삼각형. 이제 네모가 됐다.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지은의 집으로 갔다. 문이 열려 있었다. 안은 엉망. 그녀의 일기장. 유미를 이용해야 해. 재훈을 무너뜨리고 민준과 도망이 그녀도 나를 이용했다. 분노가 폭발했다. 나는 일기장을 챙겼다. 복수의 다음 단계? 재훈의 체포 소식이 서울 전역을 뒤덮었다. 나는 TV를 보며 차를 마셨다. 그의 얼굴 한때 사랑했던 그 미소가 이제 범죄자처럼 보였다. 횡령액 5억 원, 회사 내부자 기자들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지은은 연락이 끊겼다. 민준의 메시지도. 나는 홀로 아이들을 돌보며 기다렸다. 복수는 인내를 요구했다. 서울의 눈은 더 깊어졌다. 거리는 하얗게 물들었고 내 마음도. 아이들 지은의 딸 수진과 아들 민호비 이제 내 삶의 일부가 됐다. 수진은 엄마 어디 갔어? 라고 물었다. 나는 곧 올 거야 라고 거짓말했다. 민호는 내 무릎에 앉아 그림을 그렸다. 가족 그림, 나, 재훈, 지은. 아이의 순수함이 내 가슴을 아프게 했다. 이 아이들은 무죄였다. 하지만 그들의 존재가 내 상처를 헤집었다. 경찰이 내 문을 두드렸다. 김재훈 씨의 전 부인분이시죠? 조사 협조 부탁드려요. 젊은 형사가 노트북을 들고 서 있었다. 나는 네, 말씀하세요 라고 했다. 그는 재훈의 횡령 경로를 물었다. 그가 돈을 어디 썼는지 아세요? 나는 지은의 이름을 뱉었다. 그의 새 아내, 이지은 씨, 그녀와 아이들 위해 썼을 거예요. 형사의 눈이 커졌다. 그분도 조사 대상입니다. 그날 밤, 나는 지은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의 친구들, SNS. 한 게시물, 부산으로 여행, 사진 속, 지은과 민준이 해변에서 웃고 있었다. 아이들은 없었다. 이게 같은 년, 나는 중얼거렸다. 아이들을 재운 후, 나는 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다. 밤새 달리는 버스 안,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불빛들이 내 복수를 비췄다. 부산 도착은 새벽이었다. 해운대 호텔 근처, 민준의 카드 기록으로 추적했다. 민준에게서 훔친 정보, 호텔 로비에서 지은을 봤다. 그녀는 체크아웃하며 민준의 팔을 붙잡고 있었다. 지은아, 내가 불렀다. 그녀가 돌아봤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유미 씨. 어떻게? 민준이 앞으로 나섰다. 뭐 하시는 거예요? 나는 웃었다. 아이들 데리러 왔어. 내 새 연인이 도망쳤잖아. 지은이 울었다. 미안해. 재훈이가 잡힌 거, 나 때문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내 불륜 때문 민준이 이건 오해야 라고 했지만 나는 경찰 앱을 열었다. 횡령 공모자 이지은 씨 체포될 거야. 그녀가 무릎 꿇었다. 제발 아이들 생각해. 내가 잘못했어. 민준이랑 도망치려 했어. 당신을 이용해서 재훈을 무너뜨리려 했어. 그녀의 고백이 내 귀를 때렸다. 이용. 나를.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나는 차갑게 말했다. 아이들은 서울에. 안전해. 너희는 알아서. 나는 돌아섰다. 뒤에서 그녀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유미 씨. 도와줘.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버스에 오르며 나는 생각했다.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재훈 차례. 서울로 돌아오니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웃 아주머니가 돌봐줬다. 유미 씨, 어디 갔어? 경찰이 왔었어. 나는 여행지라고 했다.
그날 재훈의 변호사로부터 전화. 김재훈 씨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해요. 교도소 면회. 나는 동의했다. 교도소는 차가웠다. 재훈은 유니폼을 입고 유리창 너머에 앉아 있었다. 유미야. 고마워. 내가 날 구해줄 줄 알았어.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구해. 내가? 라고 물었다. 그는 지은이가 바람 피운 거 내가 알려줬잖아. 그 덕에 정신 차렸어. 출소하면 다시. 나는 웃었다. 재훈아, 내 횡령, 내가 신고했어.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 왜? 내가 날 배신했으니까? 지은이랑 같이. 그는 유리를 두드렸다. 미친년. 너 때문에. 경비가 그를 끌어냈다. 그의 고함이 메아리 쳤다. 나는 일어나며 속삭였다. 이게 시작이야.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안았다. 수진이 아빠? 라고 물었다. 나는 아빠는 멀리 갔어 라고 했다. 그 밤 지은의 메시지, 아이들 데려갈게. 제발 나는 뭐라고 해라고 답했다. 그녀가 올 때 문 앞에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지은 씨, 출석하세요. 그녀의 비명이 밤을 갈랐다. 지은의 체포는 내게 해방감을 주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이었다. 아이들은 이제 고아가 됐다. 재훈은 감옥, 지은은 조사 중. 수진과 민호는 내 집에 머물렀다. 사회복지사가 왔다. 자녀 보호를 위해 나는 내가 돌볼게라고 했다. 법적으로 가능했다. 재훈과 지은의 이혼 서류가 아직 안 나와서. 아이들의 눈빛이 나를 묶었다. 복수 중에 생긴 모성. 서울의 봄이 왔다. 눈이 녹고 벚꽃이 피었다. 나는 직장을 구했다. 카페 알바. 아침에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저녁에 데리러 가는 일상. 하지만 밤마다 악몽이 왔다. 재훈의 고함, 지은의 울음. 그리고 내 손에 묻은 피 상상 속에. 민주는 사라졌다. 그의 연락처는 꺼져 있었다. 나는 추적했다. 그의 회사 재훈의 옛 동료. 민준 씨는 사직했어요. HR의 말 그는 부산으로 갔을까? 아니, 제주도. 항공 기록을 해킹하듯 온라인 포럼에서 배운 기술로 확인했다. 제주, 작은 펜션. 나는 아이들을 이웃에게 맡기고 비행기를 탔다. 제주 공기, 소금 냄새. 펜션에 도착하자 민준이 테라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당신, 그는 놀랐다. 나는 지은이를 배신한 데가 치러야지라고 했다. 그는 웃었다. 난 그냥 연애였어. 당신처럼 미친 복수광 아냐. 우리는 싸웠다. 말로. 지은이가 임신했어. 내 아이. 그의 고백. 충격. 뭐. 그럼 아이들은?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지은이가 재훈한테 속였지? 나한테도 새로운 배신. 나는 증거 있어? 라고 물었다. 그는 핸드폰을 보여줬다. 초음파 사진. 날짜, 재훈 체포 후에 지은이가 날 이용했어. 돈 때문에. 나는 핸드폰을 뺏었다. 사진을 찍었다. 복수의 무기.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나는 지은의 변호사에게 보냈다. 당신 클라이언트의 비밀 임신 뉴스가 터졌다. 재훈 부인, 불륜 임신 의혹. 지은의 삶이 무너졌다. 그녀는 자살 시도. 병원에서 깨어났다. 유미 씨 왜? 그녀의 메시지. 나는 답하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니 재훈의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유미야, 재훈이가 출소됐어. 감형됐어. 충격. 횡령액 일부가 회수돼. 그는 자유였다. 어머니, 왜 말씀하시죠? 그녀가 울었다. 재훈이가 너 만나러 갈 거야? 용서해줘. 나는 불가능해 라고 했다. 재훈이 왔다.
문 앞에서 꽃다발을 들고 유미야, 변했어. 지은이 버렸어. 우리 다시 그의 눈에 간절함. 나는 문을 열었다. 들어와 우리는 저녁을 먹었다. 아이들이 그를 봤다. 아빠, 수진이 달려들었다. 재훈이 눈물을 흘렸다. 그 밤, 우리는 다시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내 손은 그의 목을 조르는 상상을 했다. 다음 날, 그는 회사 그만둘게. 새로 시작하자라고 했다. 나는 동의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의 은행 계좌를 봤다. 남은 돈 횡령 잔여. 나는 그것을 빼돌렸다. 익명 계좌로. 재훈의 빈 지갑이 될 터. 지은이 출소됐다. 그녀는 내 문을 두드렸다. 아이들, 그녀의 배가 부풀어 있었다. 나는 내 아이는 아니야 라고 했다. 그녀가 무너졌다. 민준이 버렸어. 당신 때문이야. 나는 문을 닫았다. 복수의 고리가 좁혀졌다. FILO. 재훈과의 재결합은 가짜였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았지만 마음은 멀었다. 그는 직장을 찾았고 나는 카페에서 일하며 아이들을 키웠다. 수진의 생일 파티. 재훈이 케이크를 사왔다. 우리 가족이야. 그의 말로 하지만 나는 그의 핸드폰을 훔쳐봤다. 지은에게 보내는 메시지, 돈 좀 보내. 임신 때문에 그는 아직 그녀를 버리지 않았다. 분노가 다시 타올랐다. 나는 지은에게 갔다. 그녀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았다. 배가 더 컸다. 재훈이가 아직 날 돕는다고 그녀의 말, 나는 그 돈, 내 거야 라고 했다. 그녀가 웃었다. 당신도 배신자잖아. 재훈이를 다시 유혹한 우리는 다퉜다. 손톱이 얼굴을 긁었다. 피가 흘렀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그녀가 소리쳤다. 나는 내가 시작했어 라고 맞받아쳤다. 경찰이 불려왔다. 가정폭력, 재훈이 도착했다. 유미야, 왜, 그는 나를 변호했다. 지은이 끌려갔다. 병원으로. 조산 위기. 뉴스, 전 IT 직원 아내, 폭력사건, 재훈의 이름이 다시 오르내렸다. 그의 직장 기회가 날아갔다. 재훈이 나를 탓했다. 너 때문에 그는 술을 마시고 집을 나갔다. 그날 밤, 그는 사라졌다. 차도 없고, 돈도. 내가 빼돌린 돈으로 도망친 거였다. 아이들이 울었다. 아빠 어디, 나는 바빠 라고 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쾌감이 들었다. 이제 마지막. 민준을 찾았다. 제주가 아니라 인천. 그는 새 여자친구와 살았다. 나는 그 여자에게 편지를 보냈다. 민준 씨는 지은의 불륜 상대. 임신도 여자가 민준을 쫓아냈다. 그는 거리로. 나는 그를 봤다. 끝났어. 그는 용서해라고 빌었다. 나는 안 돼라고 했다. 지은의 아이가 태어났다. 딸, 하지만 재훈의 피도 아니고 민준의 피도. DNA 검사, 불명. 그녀는 미쳤다. 정신병원으로. 아이는 내가 맡았다. 이제 내 아이, 내 복수의 열매. 재훈은 태국으로 도망쳤다는 소문. 나는 추적했다. 인터폴. 하지만 포기했다. 그는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 아이들과 나는 새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복수는 승리지만 공허했다. 약 950자. FIL6. 여름이 왔다. 서울의 더위가 내 피부를 달궜다. 아이들 이제 4명기 공원에서 뛰놀았다. 수진, 민호, 지은의 딸 지은이, 그리고 아니, 그 아이는 내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어머니가 됐다. 복수의 대가로. 재훈의 어머니가 왔다. 유미야, 재훈이가.
자살했어. 태국 호텔. 빈 약병. 편지. 유미. 미안해. 내 복수가 날 죽였어. 나는 울었다. 처음으로. 승리감이 아니라 상실감. 그는 내 일부였다. 배신자지만. 지은은 병원에서 나왔다. 그녀는 나를 찾아왔다. 아이들. 제발 돌봐줘. 난 끝났어. 그녀의 눈은 텅 비었다. 나는 자랐어. 하지만 너는 떠나라고 했다. 그녀가 떠나는 뒷모습, 영원히. 민주는 감옥에 갔다. 지은의 고발로 횡령 공모. 그의 삶도 끝. 나는 카페를 그만두고 작가가 됐다. 이 이야기를 쓰며 배신과 복수의 기록. 출판사에서 진기 있을 거야 라고 했다. 한국 독자들이 사랑할 테지. 현실적이고 가슴 아픈. 아이들이 자랄 때 나는 말할 거다. 인생은 복수로 끝나지 않아. 용서로. 하지만 속으로는 안다. 복수는 영원하다. 마지막으로 새벽 3시 문소리. 상상 속 이제 내 것이 됐다. 평화. 아니, 경계. 배신은 언제든 올 수 있으니까. 끝. 약 920자. 전체 약 6,000자. 한국어 기준으로 1000단어 상당 PR 파일, 총 6,000. 실제 단어 수는 한국어 특성상 압축됨.